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기초특강 2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의 주제는 기초용어 정리예요. 그런데 이 기초용어 정리라는 게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 2021년도부터 필답형이 시행이 되었죠. 2021년도,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단답형 문제들을 모아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화점에 관해서 쓰시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자, 발화점은 뭐가 키포인트였습니까? 그쵸? 점화원이 없다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을 때입니다. 점화원이 없을 때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요거 하나 또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인화점에 관해서. 자, 인화점이다 라고 하면은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였는데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발화점, 점화원 없다, 발전 없다라고 외운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 단계를 순차적으로 행하는 제어가 무슨 제어냐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가스 쪽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고 전기 쪽에 더 많이 해당하죠. 따라서 틀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미리 정해진 순서 따라서 순차적으로 행하는 제어. 순서 나오고 순차적이다 라고 한다면 시퀀스 제어입니다. 자, 요 시퀀스라는 게 우리 영어로 순서, 순차적이라는 용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스 제어다 라고 하면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정압기입니다. 자, 우리 정압기 용어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계, 설비죠. 압력을 일정하게 따라서 정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 정압기에 대해 정의를 쓰시오가 아니라 가버너. 영어로 가버너, 이게 바로 정압기입니다. 영어로 가버너가 정압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가버너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 기사에 있어서는요, 정압기를 가버너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기능사에서는 필기 때도 마찬가지로 정압기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가버너의 정에 대해 쓰시오 라고 처음 출제가 되었어요. 필답형에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1차 압력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부동과 불통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동과 불통도 2021년도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은 무엇이냐? 가스가 미터기를 통과는 합니다. 가스가 가스 미터기를 통과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계량이 측정되지 않는 고장이에요. 통과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통은 무엇이냐? 가스가 아예 통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스 자체가 아예 통과하지 못한다. 불통이다. 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동특성과 7번째 정특성 볼 겁니다. 동특성은 응답의 신속성. 움직일 동이잖아요. 응답의 신속성. 정압기에 대한 특성이며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봐 주셔도 돼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개 암기를 해주세요. 움직일 동,
응답의 신속성과 안전성.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자, 그러면 정특성은 무엇이냐? 정특성에 관해서는 우리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쵸? 정상 상태이죠. 정상 상태에서의 압력 제어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정밀도. 이렇게 두 개 암기를 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과류 차단 안전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콕을 보면요. 시간당 이만큼 이상한 가스가 흘러가면 안 된다 라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콕에. 그 콕에 표시 유량 이상의 가스가 통과하게 된다면 위험해지겠죠. 따라서 그런 것을 차단해주는, 콕의 표시 유량 이상의 가스가 통과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과류 차단 안전장치구나. 콕의 표시 유량 이상의 가스가 통과했을 때 가스 유로를 차단해주는 장치. 유로라는 것은 가스가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보일의 법칙 보기 위해서는 우리 보일-샤를레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샤를레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였습니다. T1분의 P1V1이 T2분의 P2V2였습니다. 이게 보일-샤를레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이 필기 시간에 보온-샤압이라는 거 외웠죠? 보온-샤압. 보온을 위해 샤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쵸? 보온-샤압,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했어요. 따라서 온도는 신경 쓰지 말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어차피 얘네는 약분될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남는 식은 P1V1이 P2V2 요거 하나 남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P1만 남기고 넘겨보는 겁니다. V1을. P1은 1차 압력, V1은 1차 최적이에요. P2는 2차 압력. V2는 2차 최적이 되겠죠. 부피가 되는 겁니다. 얘와 얘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얘만 남기고 요 V1을 넘겨버릴 겁니다. 그러면 P1은 V1분의 P2V2가 됩니다. 맞죠? 이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P1과 V1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P1과 V1은 얘는 그냥 있는데 얘는 분모로 내려와 있네. 반비례 관계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따라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요 최적은 분모에 내려와 있습니다. 압력은요. 그냥 있어요. 분모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샤를레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레 법칙 보기 위해 보일-샤를레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보일-샤를레 법칙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보일-샤를레 법칙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그쵸? T1분의 P1V1이 T2분의 P2V2다. 여기서 샤를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 얘 약분시키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남는 식은 T1분의 V1이 T2분의 V2입니다. 여기서 이 최적과 여기 최적과 이 T1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V1만 남기고 얘를 넘겨버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V1은 얘가 넘어오니까 T2분의 T1 곱하기 V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V1과 T1은 무슨 관계? 얘가 분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가 되겠죠. 이게 비례 관계다. 요것이 바로 샤를레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과 샤를레 법칙을 합친 게 보일-샤를레 법칙.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자주 출제돼요. 출제가 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10번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가스가 누설했을 때 경보가 울리고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경보 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 차단까지, 가스 공급을 차단까지 해주는 장치가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벤트 스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벤트 스택과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그쵸? 플레어 스택이었습니다. 벤트 스택과 플레어 스택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키워드가 바로 연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벤트 스택은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고압가스 설비에서 이러한 설비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당해 설비 내 내용물을 설비 밖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장치. 연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벤트 스택. 플레어 스택은 연소해서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안전하게 방출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플레어 스택.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은 연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희생양극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생양극법에서 중요한 것은 양극금속입니다. 양극이니까 희생양극법. 자, 지하에 내가 배관을 매설할 겁니다. 부식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부식, 우리가 지하에 매설한 배관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냈다.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요?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선으로 연결을 뭐랑 시켜주냐? 부식성이 높은 양극금속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양극금속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에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배관이 부식이 되려고 하다가 전선으로 양극금속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이 부식되지 않고 전선으로 연결된 마그네슘이 부식되는 겁니다. 내가 부식되기보다는 나랑 연결된 너가 대신 희생해서 부식되어라. 이게 바로 희생양극법입니다. 그때 사용해주는 양극금속이 마그네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웨버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버 지수는 정말 이런저런 방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웨버 지수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라고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웨버 지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웨버 지수는 가스의 연소성과 호환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입니다. 가스의 연소성과 호환성, 얼마나 잘 연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버 지수에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 계산식이에요. 자, 웨버 지수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웨버 지수 계산식 WI 웨버 지수는 루트 D분의 HG라고 외웠죠. 이때 HG가 총 발열량. 요 D는요, 비중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총 발열량을 비중의 평방근으로 나눈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웨버 지수라고 합니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고 요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은 마치도록 할게요.